여러분 두 번째 파트 봅시다. 조금 쉬셨나요? 목 스트레칭도 좀 하고 얘들아 잠을 깨기 위해서 이렇게 중간중간 스트레칭을 자주 하셔야 돼요. 어깨랑 목이랑 많이 결리거든요. 그렇게 풀고 두 번째 파트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파트보다 훨씬 상대적으로 가벼운 내용이다 라고 보면 되고요. 양도 짧게 끝낼 거예요. 일단은 태양계 형성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요 태양계 형성되는 건 미래엔 책에서 즉 휘문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미안하지만 휘문 친구들 미래엔 책으로 이렇게 선생님이 매년 진행을 해봤는데 그랬을 때 이게요. 2단원이랑 연결되면서 중간고사에 간혹 빠지는 상황이 생겨요. 1번과 여기 다음 페이지 반가로 3번 요 내용이요.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이 간단하기 때문에 진행은 할 거지만 안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런 상황을 조금 양해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 나머지 친구들도 참고적으로 얘기하면요. 비상교과서를 쓰는 학교에서는 또 요번에는 2번, 요 반가로 2번이 빠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요 각각 10분 이내로 요렇게 빨리빨리 끝낼 거니까 체크는 해 둡시다. 태양계와 지구의 형성 이렇게 나와 있죠. 태양계의 형성 여기 보시면 일단 성운설을 현재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빅뱅 이론에서 이론으로 끝난 게 아니라 설로서 끝났잖아. 이 설들은 아직은 가설이에요. 하지만 현재까지 가장 타당하다라는 걸로 성운설 믿고 있으면 되는데요. 태양계 성운이라고 했을 때 이 말이 별말 아닌 것 같은데 얘들아 중요해. 뭐가 중요하냐면은 아까 별은요 그냥 성운이었어. 그리고 지금은 태양계 성운입니다. 이 차이점은 뭐냐면 성운은 어쩔 수 없이 여러 사이클이 현재는 돌아가 있지만 그래도 첫 번째 사이클 우리가 누구밖에 없다? 수소와 헬륨뿐.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랬고 태양계라는 말이 붙고 성운이 됐을 때는 초신성 폭발 이후야. 즉 철보다 무거운 원소 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오케이. 이거를 가지고 개념 보셔야 돼요. 태양계 성운을 형성할 때는 그래서요. 초신성 폭발하면서 발생한 거야. 이렇게만 나와도 우리는 뭐로 안다? 아, 철보다 무거운 애 있구나. 그런데 왜 이거를 강조하냐면 태양계 성운으로 인해서 태양이 만들어졌거든.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지? 태양은 주계열성. 선생님 주계열성은요. 수소 핵융합해요. 그 말은요. 수소, 헬륨 요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보다 무거운 애 없어요. 이런단 말이야. 아니야. 태양계 성운으로부터 태양이 만들어진 거니까 철보다 무거운 애가 있습니다. 정말 오답이 높은 복이야 얘들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태양계 성운에서 강조했어요. 철보다 무거운 애 있어요. 우리 은하에 나선팔이 존재한다라는 보기가 가끔 등장해요. 그래서 요거 알아놓으시고요. 당연히 밀도 큰 부분이 그것을 중심으로 수축했겠죠. 태양계 성운이 만들어질 때요. 계속 회전하고요. 수축하고요. 이거를 반복합니다. 회전과 수축을 반복하는 상황에서요. 중심, 축을 기점으로 중심부는 계속 밀집되고 주변부는요 계속 퍼져나가요. 우리가 마치 피자 도우를 돌리는 모습을 형상해봐. 그랬을 때 중심부는요 계속 뜨거워지면서 뭉쳐 원시태양. 아직 원시자가 붙었어요. 진짜 태양 아니야. 가장자리는요 원시 원반, 얇은 원반 모양으로 퍼져나갑니다. 그건 왜 그러냐? 회전축을 중심으로 구심력 작용하면서 반대로는 수직하게 원심력 이 두 힘이 같이 작용하다 보니까 퍼져나가요. 따라서 이 주변에 있는 원심 원반에 있는 먼지들 티끌들이 뭉치면서 미행성체가 되고요. 최종적으로 원시 행성으로 인해서 진짜 지구 만들어질 거고 태양계로 인해서 중심에 태양이 만들어집니다. 원시태양의 중심부는 계속 중력 영향 받죠? 그러다가 1000만 켈빈 기점으로 수소 핵융합 가능. 그때 진짜 태양. 오케이? 별이 된 거야. 어떤 별? 주계열성.
미행성체들은요, 계속 부딪히다가 질량이 커져요. 원시 행성되고요. 우리 지구를 기점으로 말하면은 원시 지구가 됩니다. 오케이. 그러다가 태양계가 만들어졌어요. 이런 서브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볼 거고요. 태양계와 지구의 고체 물질을 형성하는데요. 태양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요. 중요한 게 뭐냐면 태양으로부터의 거리야. 요 R, 거리가 가깝냐 뭐냐. 그림은요 두 가지입니다. 요렇게 태양을 중심으로 대칭적으로 거리가 멀어지는 상황. 그리고 지금 태양을 여기다 표현하면서 계속해서 거리가 멀어지는 요 상황. 오케이? 그런 상황에서요. 지구형, 수금지화까지 끊겨요. 목성형, 목토천해. 특징 갈게요. 태양이 여기 있어요. 그치? 태양으로부터 여기는 거리가 가까워요. 거리가 멀어요. 즉, 온도가 높아요. 왜? 가까우니까 뜨겁잖아. 그쵸? 머니까 조금은 온도가 낮겠죠? 그래서 온도 조건 중요합니다.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에서 태양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온도 조건이 달라진 거야. 그럼 온도가 높은 곳에서 버텨야 돼, 얘들아. 쉽게 녹아버리고 끓어버리면 안 되겠죠? 즉, 녹는 점. 다시 돌아왔어요. 얘네들은 녹는 점이요. 선생님, 멜팅 포인트, MP라고 쓸게. 높아야 살아남을 수 있어. 그럼 거리가 멀어졌네요. 온도가 좀 낮아졌지? 그러면 녹는 점이 상대적으로 낮은 녀석들이 존재합니다. 두 가지로 딱 구분해서 말한다면요. 고체와 기체야. 근데 얘네들을요. 잘 구분해서 말할 때 고체 성분을요. 두 종류 암석 성분, 금속 성분 이렇게 분류해요. 얘는 기체 성분. 근데 기체만 있다면 모이기가 힘들거든. 중심의 핵이라는 곳에는 약간의 얼음 알갱이와 같은 조그만 고체도 있습니다. 주 성분을 말한 거야. 기체 성분. 주 성분을 말했을 때 지구형은요. 고체 성분, 암석 성분, 금속 성분이 많아요. 내부 구조를 보시면 내부 구조에는요. 철과 니켈, 아까요. 지구의 철이 1등으로 많다 그랬죠. 이러한 금속 성분 많아요. 그 다음에 암석으로 이루어진 각이라든지 멘틀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요. 금속성 수소, 그리고 분자 수소. 선생님 수소는 수소인데 이거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 그냥 수소 같은 성분, 기체 성분들, 약간의 고체 이렇게 아시면 괜찮습니다. 지구형 행성은요. 주로 암석, 금속이라 그랬지? 근데 왜 이렇게 고체 성분으로 이루어졌느냐라는 거거든? 성장 속도 때문이에요. 얘들아, 뜨겁지? 그러니까 천천히 굳어져. 천천히 식어. 그러다 보니까 느리게 성장합니다. 얘네들 굵직한 입자, 고체 입자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야. 오케이? 마치요. 우리가 예전에 화강암이랑 현무암 비교하면서 얘는 뜨거운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그래서 입자가 크다. 얘는 차가운 지표로 노출된 곳에서 빠르게, 그래서 입자가 작다. 이런 부분이랑도 조금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로 또 물어보는 게 뭐냐면 행성의 크기가 우린 알고 있어요. 지구형 작아. 여기 봐봐 그림에서 얘들아. 이거 보이지도 않아. 이렇게 수금지화. 잘 안 보여. 그런데 목토 특히나 얼마나 커요? 천해도 지구형에 비하면 엄청 큽니다. 그런 상황이 왜 벌어졌니? 라고 물어보거든. 태양으로부터 가까운 곳에서 만들어지는 거 그건 입자 크기 알겠는데 무거운 원소가 많아요 적어요? 적어. 우주 전체의 74% 수소, 24% 헬륨, 즉 수소와 헬륨 이런 가벼운 애들이 훨씬 많다고. 무거운 애가 적어서 조그만 크기 됐다 이 뜻이야. 쉽게 말하면요. 소량 존재. 그러면 오케이 알겠어. 기체 많잖아. 그래서 커진 거 알겠는데 왜 목성이랑 토성이 훨씬 질량이 크고 천왕성과 해왕성은 작니?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은 요거는요 거리랑 관련이 있거든요.
목성이랑 토성은요, 상대적으로 가깝죠. 목성형 중에서. 그리고 천왕성과 해왕성은 가장 거리가 멀지, 얘들아. 그러다 보니까 거리랑 중력이 또 반비례하거든. 오케이? 거리 분의 1이야. 얘네 관계가요. 그러다 보니까 중력이 작아져서 기체를 끌어모으는 파워, 수축하는 힘이 작아집니다. 그로 인해서 목성이나 토성만큼 기체를 끌어모으지 못했다. 이런 문장이 또 나오는 거야. 다 인과관계, 이유가 있어요. 지구는 태양과 가까운 곳 지구형이죠. 거기서 여러 암석 성분, 금속 성분으로 행성을 이뤘고요. 이때 유일하게 생명체가 탄생하게 됩니다. 하나만 높아심에 짚고 넘어가면 얘들아, 지구형과 목성형 이런 식으로 분류했는데 간혹이요. 얘네를요, 내행성과 여기 좀 지우고 얘네를요, 내행성과 외행성으로 분류하라고 하거든. 그러면은 기준이 수금지까지야. 수금지까지 지구를 기점으로 내행성, 궤도이고요. 여기는 외행성. 따라서 요 화성으로 좀 오답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지구형 목성형이 아니라 내행성과 외행성으로 이렇게 분류했을 때 얘가 좀 깍두기야. 조심해야 돼. 알겠죠? 요거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조금 더 알고 싶어요. 얘는요, 물리량들을 지금 적어놨는데 요거 다 지금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우리가 질량이나 반지름, 밀도 정도까지만 알아놓는 게 좋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구형, 선생님 딱딱하고 고체잖아요. 근데 왜 질량이 작죠? 기체인 수소 헬륨이 정말 많은 거야. 그래서 목성형의 질량이 훨씬 커요. 반지름 작아요. 커요. 즉 밀도는 빅뱅에서도 얘기했지.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부피 요거 반지름 개념으로 크기 개념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당연히 크기도 크고 질량도 크다. 이렇게 된 목성형보다 질량이 조금 작지만 묵직하지만 반지름이 너무 작아.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크다. 밀도가 얘는 지구형이 크고요. 얘는 작습니다. 오케이. 나머지들은 참고용이에요. 지구의 형성. 실제 지구로 이제 들어왔어요. 우리가 별 배우고 우주 배우고 이런 다음에 지구, 그 다음에 또 좁은 의미로 우리나라 이런 것들이 시험에서 이제 자주 나오는데요.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요거를 얘기할게요.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미행성체의 충돌입니다. 요거를 자꾸 까먹어 얘들아. 얘네들이 어디서 충돌했느냐? 원반에서. 원시 원반에서 얘네가 회전 수축하거든. 회전하면서 계속 부딪혀. 그러다 보니까 충돌하면서 질량이 커집니다. 충돌에 의해서 질량이 증가해. 질량이 작으면 우리가 행성이라고 안 쳐줘 얘들아. 외소행성 또는 지금처럼 미행성체. 얘네들 인정을 못 받은 거야. 인정을 받으려면 적당한 질량과 적당한 중력을 가져야지만 우리가 인정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원시지구가 형성되는 요 과정에서 시작이요. 요 미행성체의 충돌입니다. 그러면은 질량 크기 커지겠지? 행성스러워지는 거야. 그런데 봐봐. 얘네들이 계속 충돌해. 그러면은 충돌하면서 열나. 그리고요. 일부 원소는요. 또 분열해. 아까 융합도 하지만 분열도 한다 그랬지? 분열할 때도 엄청난 에너지 방출시켜요. 그리고 대기가 있었어. 원시 대기는 원래 존재했습니다. 화산 폭발하고 이런 식의 상황에서 지금 대기 성분이랑은 다르게 CO2라든지 메테인가스라든지 당연히 수증기 이런 것들이 많은 기체들에 공존하고 있는 그런 대기였지만 그래도 대기에 보온 효과가 있었단 말이야. 즉, 첫 번째, 두 번째, 요 세 번째 모든 효과가 지구를 뜨겁게 해서 녹아있는 용광로와 같은 상태의 마그마 바다 상태를 만들었어요. 그런 이후 지구 내부가 분리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현재처럼 외핵, 내핵, 멘틀, 지각 한 번에 분리된 게 아니라요. 핵과 멘틀로 이분법적으로 분리가 됐는데 철, 니켈과 같은 무거운 애들이 중심으로 가라앉고요. 그게 핵, 규소와 산소 같은 조금 가벼운 것들은 떠오릅니다. 그게 멘틀, 요렇게 분류가 돼요.
그러다가 떠오른 멘틀 주변이 조금 더 핵보다는 온도가 낮겠죠. 핵은 온도가 뜨겁잖아. 그러다 보니까 얘가요, 냉각돼. 원시 지각 만들어요. 주변의 대기 중에서 수증기가 또 응결돼. 응결되는 건 얘들아, 요렇게 기체 상태의 수증기가 요렇게 액체 상태로 액화되는 거거든, 녹는 거거든. 그러면 얘네들이요, 액화가 아니라요, 요렇게 응결되는 거지. 기체에서 요렇게 액체가 되니까요. 그런 상태에서는요, 에너지를요, 방출하면서 응결이 되면서 원시 바다를 만듭니다. 원시 바다. 그래서 요 순서 중요합니다. 원시 바다 만든 다음에 최초로 바다. 우리가 권역이라고 하는 지구 시스템을 배우면은 우리 그때는 수권이라고 해요, 바다. 요 수권에서 최초의 생물이 탄생해요. 오케이. 따라서 요걸로 인해서 문제도 반드시 순서 나열하는 거 각각의 특징 낼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나가요. 얘들아, 좀만 힘내자. 직권, 수권, 기권에서의 진화하는 상황 점점 원시자 떼고 원시 모습에서 우리가 현재 모습으로 되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직권, 수권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기권이 여기선 중요한데 기권에서 각각의 기체가 그래프상에서 누군지 그래프를 지워놓고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지금요, 마무리에 수증기 뭐 한다고? 응결합니다. 수증기는 요렇게 대기 중에 있는 모습이 수증기고요. 얘가 물로 응결되면은 요렇게 대기 중의 양은 어떻게 된다? 감소하겠죠. 액체 물이 됐기 때문에 기체량은 감소한다 라는 거야. 그래서 감소. 질소는요, 여기 그림에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A, B, C 그래프를 줄 거거든. 그러면은 얘네 이름이 이제 안 나올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질소는 안정합니다. 그러니까 지질시대라고 말을 하는데 요 지질시대 전체적으로 모두 다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상황이야. 양이 큰 변화가 없어요. 근데 CO2는요, 쭉쭉쭉쭉 감소해. 근데 여기서 오답 포인트. 감소의 주요 요인을 물어보거든. 선생님 저 얘네들 광합성 할 때 쓰이는 거 배웠어요. 그러니까 광합성 CO2 사용하니까 그래서 감소한 거 맞죠? 맞아. 하지만 주요 요인은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밑줄 석회암을 형성한다. 요게 포인트. 석회암을 형성하는 건 뭐가 되느냐? CaCO3 탄산칼슘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지각을 만드는 요런 상황으로 훨씬 더 많이 감소시켜요. 그래서 주의, 광합성을 하면서 감소되는 건 맞아. 하지만 주요 요인은 아니다. 산소는요, 아까 바다에서 생명체가 출현한다 그랬죠? 얘가 고맙게도요, 광합성 하면서 O2를 만들어줘. 그로 인해서 다양한 생물들이 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돼요. 다른 지질시대 파트에서 더 자세하게 배울 건데, 어쨌든 중간 어딘가쯤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한 이후 광합성 해주면서 얘는 증가, 이렇게 매치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요, 고생 많았고, 얘들아. 뒤에 있는 이론 문제들은 풀어서 이제 선생님한테 제출하거나 만날 때 풀어 오시면 선생님이 그때 피드백을 다시 해줄 겁니다. 잘 마무리해서요. 필기 열심히 해서 다시 만납시다. 고생했습니다.